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못 살게 굴거나 아니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굴거나, 근데 그 감정적으로 구는 게 뭔가 좋지 않고 그냥 부정적으로 군다면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들은 더 강력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지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. 물론 힘들죠.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진짜 막 못살게 굴거나 아니면 그 뭐랄까 차별 또는 정말 막 피말려서 피말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. 뭐 찍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미움받을 수도 있죠. 그냥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냥 여러분의 존재를 마음에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불편하게 했거나,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을 배척하거나 부정하려고 하거나 그냥 인간적으로 대우를 안 할 수도 있죠. 네. 다 좋아요. 다 좋고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힘들죠. 네. 특히 자존감이 높은 분들보다는 낮은 분들이 그런 걸 좀 어려워하시고,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뭔가 공감성이 또 높으면 그럼 아주 그냥 지옥이 펼쳐집니다. 또 상대방한테 내가 막 당하는 게 있는데 또 상대방을 막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렵죠. 그래 저 사람은 뭔가 사정이 있겠지. 하지만 그 사람은 뭐 그딴 거 알 바 아니고 보통 제가 말한 상황에 있으면 상대방은 좀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낮은데 그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거든요. 상대방 탓하고 상대방한테 이제 뭔가 막 몰아세우고 과장하고, 그래서 아주 그냥 사람 병신 만드는 거 순식간인데, 그런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네, 의미가 있어요. 의미가 있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 겁니다. 네.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이 뭐야? 뭐야? 견디라는 거야? 아니면은 잘 됐다는 거야? 맞습니다.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, 뭔가 그렇게 힘든 상황, 특히 막 정말 이해할 수 없이 날 왜 저렇게 싫어하지? 내가 뭘 잘못했나?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많아요. 특히 뭔가 도를 넘어서 나를 막 싫어하는 것 같고, 정말 이건 아닌데, 이건 진짜 아닌데 왜 이러지? 그런 상황일수록 그 상황에서는 분명 배울 게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,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네, 이게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인데, 혹시라도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냥 싫어한다.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 100건에서 1000건 정도에 한 번쯤은. 근데 분명히 어떤 원인은 있을 거예요.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하는.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불편해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. 그게 성격이 안 맞든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한테 열등감을 느끼던,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를 했던, 여러 가지 있죠.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던, 일을 잘 못했던, 아니면 반대로 일을 너무 잘하던, 그냥 뭔가 상대방의 어떤 그 불편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, 여러분들이. 네.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도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겁니다. 그냥 뭔가 특히 그게 언제 느껴지냐면,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다르게 대할 때, 그때는 거의 이거는 한 95% 확률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어떤 발작 버튼을 누른 거예요. 근데 발작하지 않고
그냥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첫 번째,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다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 뭐냐면 그 싫어하는 이유 중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. 그거를 반드시 구분을 하세요.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개선할 수 있고 내가 고칠 수 있는 점들은 고쳐야 됩니다. 네. 고친다는 표현이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. 뭐 이렇게 할까요? 개선한다. 아니면 바꾼다. 이런 거예요. 내가 진짜 바꿔야 될 게 있으면 바꾸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진짜 막 킹받는 어떤 머리를 할 수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막 킹받는 수염을 했어. 물론 거기서도 주관적인 거니까 바꿀지 말지를 잘 따져야 되는데,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. 그러니까 다름의 영역이 아니라 틀렸어.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틀린 짓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불편할 수 있죠. 틀렸으면은 그 틀렸다의 기준은 역시 잘 생각해 봐야겠지만 보통 뭐 정답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오답을 골랐다거나 뭐 아니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통용되는 어떤 통념, 사회적인 어떤 커먼 센스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깼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. 대신에 그 통념이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거는 깰만한데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 깼을 때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판단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어떤 이 세상에 뭐 해를 주는 것도 아니야.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, 그거를 막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가 안 바뀌어야 되는가 요거는 분명하게 네,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건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그거는 바꿔야겠죠. 네, 요거는 뭐 더 덕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, 그리고 무슨 말 하려고 했지? 그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바뀌어야 되는지 안 바뀌어야 되는지에서는 한번 판단해 보세요. 네, 바뀌어야 되면 바뀌어야죠. 특히 내가 틀린 행동을 했을 때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사회적인 어떤 룰이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정한 룰이 있던데 그 룰을 어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. 네, 그 부분은 합리화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질 거고 더 불행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.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여러분들을 싫어하겠죠. 자,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나 상대방이 뭔가 고쳐야 될 게 있는 경우예요.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좀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고쳐야 되는 게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나르시시스트가 갖고 있는 성향 뭐가 있을까요? 남 탓 오지게 하죠. 그리고 약간 자뻑도 있고 자기한테 좀 심취한, 그러니까 좀 잘난 놈들이 그래요. 잘난 놈들. 근데 또 어중간하게 잘난 놈들이 좀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습니다. 왜냐면 정말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거든요. 겸손한데 뭐랄까 좀 인정 욕구가 높고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자아자찬이 좀 심하고 이거를 뭐 농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좀 하거든요. 예를 들면 막 딴 사람들 깎아내려. 딴 사람들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게 맞는 경우에도 자존감이 진짜 높은 사람들은,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대인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오히려 이렇게 숨겨주고 가려주는 반면에 나르시시스트는 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그 잘못을 지가 해결했다고 오히려 막 뭔가 막 자뻑 같은 걸 합니다. 그게 진짜 꼴사납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본인도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그 세 번째는 그 상대방이 고쳐야 할 게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. 네, 판단을 해야 돼. 근데 이게 세 번째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두 번째로 가버리면
나 스스로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어려워져요. 왜냐면 뭐 소위 말하는 남 탓부터 하니까. 예. 그래서 물론 그건 쉽죠. 딴 사람들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막 탓하기 쉬워요. 근데 그럴수록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, 첫 번째, 내가 정말로 바꿀 게 없는지를 진실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바꿀 게 있으면 바꾸는 거예요. 네.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. 실수 많이 하고 잘못도 해요. 그러면은 저 사람이, 남들이, 누군가가 나를 막 싫어해.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예요.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없나? 잘못한 거 맞아. 그러면은 뭐예요? 고쳐야죠. 네, 그럼 고치는 겁니다. 그거는 뭐 핑계가 없어. 고쳐야 돼. 근데 그게 아니야?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 잘못으로 가는 거죠. 저 사람의 탓은 없는지 따지는 겁니다. 있어요. 있는 경우가 있고, 보통은 이제 이 삶이라는 게, 인생이라는 게,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쌍방과실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, 대신에 그 이제 몇 대 몇 했을 때 그 비율이 좀 다른 거죠. 뭐 내가 좀 잘못 많이 했으면 한 8대2 나오는 거고, 뭐 9대1까지 가는 거고, 상대방도 좀 했어. 그러면은 뭐 한 7대3? 6대4 갈 수도 있고, 뭐 99.9대 0.1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. 네. 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진 않으니까. 네, 그렇다고 이제 100대 0인 거를 또 99.9대 0.1로 오해하지 마십시오. 자, 그렇게 해서 세 번째, 상대방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어떤 문제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했어. 상대방이 그렇게 잘못했어. 자, 그러면은 그걸 확인했으면 이제 4번으로 가요. 4번으로 가는데, 여기는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. 4번은 뭐냐면, 상대방한테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 표현하면은 조금 조심스럽네요. 좀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. 뭐냐면 상대방이 바뀔 수 있도록 뭐 유도를 하는 거예요. 뭔가 인지를 탁 시킬 수도 있고, 내가 뭔가 탁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중요한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뭔가 잘못된 행동이나 뭔가 변화가 필요한 어떤 행동을 했거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. 네, 이건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죠. 이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어떤 관계 역학 상 내가 상대방한테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, 뭐 많죠. 뭐 가족이나 뭐 부모님, 뭐 또 어떤 나이가 많은 사람들, 또는 직장에서 뭐 내 상사나 내가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, 아니면 거래처일 수도 있겠죠. 그런 경우에는 뭔가 직언을 하는 게, 아니면 좀 피드백을 주는 게, 그렇다고 또 네가 바뀌어라 이런 식으로 당신은 변화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, 그래도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. 참고 가던가, 아니면 뭔가 좀 신호를 주던가, 아니면 뭐 들이받는 경우도 있겠죠. 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각자가 판단을 하는 몫이고, 이 4번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. 이 상황에서 내가 개입을 할 것인가, 아니면은 그냥 갈 것인가. 그래서 4번은 3번과 연결되고 상대방에 대한 겁니다. 상대방한테 뭐 조용히 불러가지고 일로 와 하고서는, 야 똑바로 안 하냐? 똑바로 안 해? 이건 때리면 안 되겠죠. 근데 이제 비유가 그렇다는 거고,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뭔가 말을 하거나 어떤 신호를 주는 거, 그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가능한 것 같고,